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02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선생님이 이번 거는 선생님이 패드를 놓고 왔어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노트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소 매끄럽지 않는 필기가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의 문화를 지켜서 독립을 이루자라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제는요. 일본은 우리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식미사관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을 강제로 지배를 하려면 뭔가 일본이 더 우위이고 한국이 더 이제 낫다라는 걸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니네 조선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발전을 한 거야 라는 타율성론이라든지 너네는 다른 나라보다 늦게 발전을 하고 있어 정체되어 있어 라고 하는 정체성론 같은 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너네는 붕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정치가 발전이 안 되지. 라는 당파성론 같은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결국에는 너네는 우리한테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런 식미 사관을 만들면서 이거를 이제 확산을 시켰던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일본이 예전에 고대 시대 때 한국보다 더 우월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식민사관은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더욱더 확산을 시켰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자, 민족주의 사학은 말 그대로 민족의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면 언젠간 독립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은 일제 강점을 당하고는 있지만 언젠간 독립할 수 있어. 멘탈만 유지해. 그게 바로 민족 정신입니다. 자,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은 크게 박은식, 그 다음 신채호, 조선한 운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국호를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너 혼난다. 거기서 그 혼이거든요. 국가의 혼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거고 한국 통사라든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와 같은 책을 만들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 잊지 말자. 우리의 독립운동 했던 역사들 잊지 말자.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도 지내면서 독립운동을 지속했던 분이에요. 두 번째는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 난가사상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요. 이 난가라는 것은요, 고대의 사상을 말해요. 옛날에는 고구려 때는 우리 만주벌판 다니면서 진짜 자주성 있게 잘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자존심이 있는 국가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살려보자. 그리고 조선 상고사 같은 고대사를 강조한 책이고요. 조선사 연구초. 자, 여기에서 또 유명한 게 바로 묘청의 난이거든요. 이 묘청의 난 때에 김부식에 의해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가 귀족 사회로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주체성 같은 게 싹 사라지게 됐다. 그런 걸 또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독사실록. 자, 이거는 대한매일 신보에 연재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의식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거고요. 또한 의열단의 선언이었던 조선혁명 선언을 저술을 하면서 직접적인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 조선학 운동은 정인보나 문일평, 안재홍 등이 주도를 했는데 문화가 살면 민족은 죽지 않는다. 즉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만의 어떤 고유 특색을 찾아서 조선의 것을 찾아서 주체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실학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학문을 연구를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백남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사학을 주장을 해요. 이거 뭐냐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건데 대표적인 책은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게 있어요. 한국사도 세계사랑 똑같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발전 법칙에 의해서 우리도 발전을 했다. 그러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 아니다. 우리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 실증사학은 말 그대로 역사가가 주관 없이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기는 사실 어렵죠. 자, 그리고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국어 연구도 활발했는데요. 두 가지 단체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단체는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각양할, 한글날을 제정을 하면서 한글을 잊지 말자,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한글이라는 잡지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글을 널리 알리려고 했고, 두 번째, 이게 발전을 해서 이제 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최연배나 이극노와 같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의 표준화 작업,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같은 걸 만들고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한글을 집대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치만 그 전에, 다 완성되기 전에 일제가 이 조선어와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을 하고 치안유지법을 걸어서 결국엔 다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탄압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선어학계의 중요한 멤버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면서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치만 이 이후에 이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었던 우리말 큰 사전 어딘가에 보관을 해놨죠. 그 지하철역 같은 데다가 안에다가 뺏길까봐 보관을 했거든요. 이제 일제가 그걸 못 찾았어.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서울역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걸 다시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한글 종합을 해서 큰 사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언론, 교육, 그리고 종교개혁 활동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언론 활동에서는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정말 우리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도 만들고 야학 같은 거 밤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종교 활동으로는 대종교, 천도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와 같은 게 있는데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했던 거고요. 특히 중광단 만들어가지고 북간도에서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천도교는요 좀 특이한 점이 우리 방청원 선생님이랑 또 연결이 돼요. 인내천 사상, 평등 사상을 엄청 강조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또 실천을 하는 게 바로 천도교예요. 그래서 천도교는 특히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보였답니다. 그리고 불교는 대표적인 분이 한용운이라는 분이 있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썼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문학을 통해서 또 독립의 의지를 알리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 다 너무너무 유명한 시들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